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인도의 천재 아난드가 3월 6일 올린 최신 영상에서 그는 세계가 전염병 위기, 지정학적 위기, 에너지 위기라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3월 16일이 바로 아난드가 언급한 D-Day입니다. 정말 재난이 시작되었는지 3월 14일 새벽 중국 광둥성에서 드물게 지진이 발생해 홍콩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둥왕은 올해 2월 아난드가 홍콩의 전염병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이 적중했으며 홍콩 사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난드는 현재 3월과 4월이 관건이며 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3월 16일과 4월 13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러우 전쟁의 전개로 볼 때 3월과 4월 사이에 더욱 파괴적인 시스템적 재앙이 닥칠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난드는 또한 제3차 세계대전이 최근 몇 년이 아니라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또 3월 16일 이후에는 전쟁이 진정되지 않고 에너지 위기가 심해지고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보여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왕재민은 3월 13일 토크쇼 57 뉴스 보도에서 아난드의 예언은 매우 직접적이라며 러시아 전쟁과 같이 전 세계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 문제는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도 끝나지 않았으니 지정학적 문제는 더욱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재민은 아난드의 예언이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거론한 것으로 2029년에서 2032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로 번져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14일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한 블로그 글에는 세계 최고 캐나다 저격수 월리가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라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글이 게시되자마자 높은 관심을 끌며 월리의 생사 미스터리에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월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안전하다고 전했으며 시끄럽던 블로그도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공군은 3월 13일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의 국제평화유지안보센터를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센터에 있던 외국인 용병 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공습을 받은 국제평화유지안보센터는 미국, 영국 등 나토의 군사훈련장 중 하나였으나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외국 군대 훈련 장소로 전환됐습니다. 공습 직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러시아군이 보도한 180명의 외국 용병 중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캐나다 저격의 신을 비롯해 세계 최고 저격수 월리가 이번 공습으로 숨졌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가 전장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월리는 곧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폭격당한 기지를 떠나 먼 곳에 있다. 내 안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공습당한 센터에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곧 떠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격수는 캐나다인이며 나이가 약 40세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베테랑이며 원리는 그의 가명일 뿐입니다. 2017년 3.5km 거리에서 목표물을 TAC-50 저격 소총으로 사살해 역사상 최장 저격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 그의 기록을 아무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러시아 반부패 웹사이트의 대표이자 인권운동가인 블라디미르 오세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분석가가 작성한 내부정보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충격적으로 시진핑이 원래 올 가을에 대만 완전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는 베이징의 계획을 몇 년 뒤로 미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 및 경제 전문가인 우자룽은 러시아에서 나온 정보는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염두에 뒀다가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취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자롱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계하고 독재 국가가 주변의 작은 민주주의 국가를
내부적으로 단결이 되지 않고 투지가 없다고 생각할 때 침공하려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그 생각을 접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담광대 외교학과 학과장 정신모는 시진핑이 푸틴으로부터 전해들은 메시지는 공격이 시작된 이틀 만에 키예프를 점령하고 젤렌스키 정부를 대신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종속국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럼 미국과 나토는 미처 관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시진핑이 본받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들의 집요한 투지에 수도 키예프와 다른 전략적 도시에서 러시아의 공세에 저항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주 국립대 아시아태평양 대학 숭원디 강사는 우크라이나 상황의 전개로 러시아와 같은 핵 보유국도 번개 전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략 분석가가 대만보다 중공의 군사적 우위를 크게 늘리지 않고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대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중국 연구소 정야성 교수는 중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며 대만 무력 사용 일정을 몇 년 뒤로 미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대만에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으며 특히 시진핑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좌절됐고 공격 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일째로 휴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한밤중에 무인 항공기가 출동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드론 베이락타스가 러시아군 포 진지를 공격해 러시아군 진지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3월 14일 러우 전쟁 소식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트위터 계정 우크라이나 브레이킹 뉴스는 드론이 심야에 포탄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군대다. 군대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지니가 촬영한 동영상이다 라며 적의 포병 통제 위치 공격,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론 베이락타스가 한 일입니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큰 성과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수물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우크라이나 무기 추적기는 3월 8일 베이락타스 TB2 드론이 러시아군 부크 지대공 미사일 팀을 겨냥해 포탄을 투하한 후 폭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의 부크 지대공 미사일 팀은 스마트 미사일을 장착해 우크라이나 드론 등 공군의 위협에 이론적으로는 대응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이번 지능 결투로 우위를 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14일 우크라이나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인 올렉시 알레스토비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원 소진에 따라 5월 초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레스토비치는 키예프와 모스크바 간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포위된 우크라이나 도시에 몇 개의 인도주의적 통로를 여러 개 설치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결과를 거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동영상에서 아레스토비치는 5월 중 양측이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재 양측의 전쟁은 매우 신속하게 평화협정을 타결해 1, 2주 안에 전쟁을 끝내는 길과 러시아가 시리아 용병을 파견해 2차 침공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시리아 용병을 소멸시킨 뒤 4월 중순 또는 말까지 평화협정을 맺는 길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레스토비치에 따르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규모 충돌은 1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14일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로마에서 중국 고위 외교관인 양재철을 만나 베이징이 러시아를 계속 지지할 경우 전례 없는 고립에 직면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확대하면서 시진핑도 줄서기의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은 3월 14일 로마에서 양재철과 설리번이 만났을 때 회담의 세부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뉴욕타임스는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베이징에 군사 장비와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원조, 미사일, 드론, 장갑차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국에 식량과 적석식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식량 부족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설리번은 일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해왔는지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은 러시아의 제재에 중국도 도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공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 정보기관도 중공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EU 관리들에게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지원 외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가한 광범위한 제재로 인한 타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밝히기를 꺼렸고 모스크바가 원하고 있는 군사 무기나 지원 품목에 대한 추가 설명도 거부했습니다. 신문은 시진핑이 푸틴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행동을 벌이고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일 때 푸틴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시진핑에게 전쟁 문제에서 푸틴과 거리를 두도록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확고한 파트너로 시진핑을 러시아와 떼어놓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유럽연합 동맹국 간의 정책과 협조를 유도해 중러를 억제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